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하락을 할 때 내가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이 외국인의 포지션이 파생의 포지션이 대놓고 상방이었거든요. 요쯤에 그래서 요 하락을 했을 때 요날 아마 요날이죠. 금요일날 주말이니까 내가 일요일날 영상을 찍었겠지요. 그리고 하락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래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지고 이게 바닥이었죠. 그 다음에 쭉쭉쭉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상방이었습니다. 외국인 포지션이. 그러다가 요쯤에서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가졌거든요.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요쯤에서 가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고 나는 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이라든지 선물을 가지고 얘기하죠. 요거는 코스피 200 그리고 요거는 선물 주봉인데 자 선물로 보면은 요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대놓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갔습니다. 하락이 제한적이다 했을 때 그때가 이땐가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나는 내 기억을 잘 못 믿기 때문에 뭐 기억에 의존해서 뭐 완전히 이렇다 저렇다 말은 잘 안 합니다. 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요 밑에 이 저점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가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박사님은 이때를 바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때 더 빠질 수도 있다. 1%라도 더 빠진다고 봤고 지금도 거의 끝나지는 않았다 보고 있는 쪽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냐? 지금 당장은 올라가고 있지요. 박사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박사님 언급하지 말아 했는데 언급하는 이유는 나 주식을 잘 모르니까 주식을 설명하다 보니 하려다 보니 이제 박사님 언급을 하는데 52주 신고가가 지금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고 주식을 사면 올라갈 만한 것들이 뭐 2배, 4배 올라갈 만한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된 게 무지막지하게 많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처음에 외국인들이 요쯤에서 대놓고 상방에서 요쯤에서 하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포지션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보니 연기금이 한 달 이상 1월 달부터인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사고 있어요. 지금 연기금이. 그래서 내가 기간 쪽은 잘 모르는데 뭐 기간은 내가 지금 라인이 별로 없습니다. 뭐 지금 라인 해봐야 뭐 저 서울의 여의도 쪽에 그때 한 몇 년도고 한 7, 8년 됐나? 그때 뭐 접근회사 이사로 있는 지인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그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뭐 어디까지 진급을 했는지 뭐 그대로 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그 정도 인맥이 뭐 지금은 따고 연기금이라든지 뭐 다른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소스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연기금이 그렇게 대놓고 한 달 동안 왜 샀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올렸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이 웬만큼 파는 포지션으로 바뀐 것 같은데 기간이 계속 사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를 만큼 올랐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꼭대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 선물로 한 347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한 달이 건너서 아는 고수는 360을 타겟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보고 있냐? 내가 오늘 글을 하나 썼는데, 콜 360이 이번 주와 다음 주 3월물, 이제 3월물이 시작했습니다. 그 옵션에서 3월물의 대세가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변동성 프리미엄 거래대금 거래량 미결제 증감 뭐 이런 기타 등등 한 20가지 가까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매일매일 면밀하게, 사실 안 보죠, 귀찮아서. 뭐 내게 어른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근데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 검토해서 매일 주시하면서 확인을 해봐라 하고 내가 써놨습니다. 내가 하도 까먹으니까 안 까먹으려고 내가 써놓은 겁니다. 나 차트는 매일 보니까 상방의 진행이 시작된 건지, 그러니까 2024년 7월 11일 요 날이죠. 선물로 볼 때 이날, 코스피 200으로 볼 때 요날 똑같습니다, 날짜. 그 다음에 코스피로 볼 때 요날 똑같습니다, 날짜. 여기서 내가 하나의 파동 조정, 그 다음에 하나의 파동 조정, 그 다음에 이걸 뚫는 파동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크기는 1파와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봤는데, 이게 뭐 종가를 기준으로 봐도 좀 짧지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일말의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일말의 의심. 여기서 시작한 파동이 끝이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의심은 가지고 있다. 그건 내 주관입니다. 그리고 자, 선물로 볼 때 뭐 지금 뭐 코스피 있으니까 코스피 200으로 봅시다. 코스피 200으로 볼 때 대략 어디까지 갈 거냐, 뭐 뭔지 모르겠네. 내가 파란 줄을 꺼놨죠. 파란 줄이 345대 있네요. 왜 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꺼놨으니까 이것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걸 주봉으로 딱 보면은, 자, 주봉으로 볼 때 내가 요 어디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봤지요. 근데 약간 더 빠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CCI인데, CCI 주봉을 보면은, 자,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20주선이죠. 20주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요 초록색입니다. 진하게 해줄까? 자, 요 꼭대기부터 봅시다. 보면은 이렇게 타고 내려올 때는 20주선을 갖다가 제대로 뚫은 적이 없고, 여기 바닥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2022년 9월 바닥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20주선을 뚫었고, 조정받고 다시 뚫고 이 지지를 받으면서 쭉 가다가 또 뚫고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20주선을 뚫고 쭉 올라가다가 그 앞서 말한 24년 7월 11일 거기를 꼭대기로 해서 다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요때 하락은 아마도 엔캐리 때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고, 뭐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유는 뭐 경제학자들이, 또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주식 관련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뭐 나는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마 내보다 더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또 내려가고 올라간다고 봤는데, 지금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좀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 뭐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더 내렸지요. 좀 더 내렸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좀 전에 말한 내가 CCR을 딱 볼 때 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자, 요때를 봅시다. 요때 주봉상에서 CCI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코스피 200 매수 신호하고 좀 다르네. 좀 전에 내가 뭘 봤지?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은 요 어디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요거도 좀 다르네. 내가 뭘 본 거야? 자,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볼 때는 이 매수 신호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본 게 어디로 갔는지 차치를 못 하겠네요. 내가 이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가지고 기억을 못해서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어디 하나 있었는데 어디 내가 설명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는지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네. 어디 하나 매수 신호 놓은 게 있었는데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지금 여기 매수 신호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빗대 가지고 그거를 비유해 가지고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뭐 지금 영상을 켜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뭘 봤는지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선물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주봉을 보면은 내가 원했던 게 여기도 안 나타나는데 어디지? 여러분들께 좀 미안한 일이 생겨버렸는데 내가 뭔가를 보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내가 기억나는 대로 내가 설명을 잘 안 하는데 기억나는 대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지금 앞전에 코스피를 보니까 자 지금 선물이죠. 코스피를 보니까 요 어딤에서 요거구나. 여기서 매수 신호가 발생했지요.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발생했지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 침체 국면에서 과열 국면으로 가고 있지요. 지금 침체 국면에서 과열 국면을 올라가는 중이죠. 그러면은 지금 요쯤이 어딘가 이 봤을 때 지금 요쯤으로 볼 때 대략 요 라인쯤 된다. 요래 딱 난 느끼지거든요. 그럼 이 라인에서 2주 정도 더 올랐다. 앞전에 그러면 2주 이 파동에서 또는 뭐 지표에서 시간은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니까 높이로 본다면은 여기 라인이 대략 한 2000 얼마야 이게 2563이네요. 대충 한 2560쯤 되고 이 꼭대기가 얼마냐 텀은 2655 요 꼭지는 얼마냐 2675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한 110포인트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얘기라는 거는 CCI상 이 선을 볼 때 얘기입니다. 한 110포인트 더 올랐다면은 뭐 지금 여기서도 한 그 정도 더 오른다면은 지금 2590이니까 대략 한 2700 정도 가겠구나. 이 전후로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100포인트 정도 전후로 돌아오겠구나. 그러면 2770 그러니까 2700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일단은 가정을 해봅니다. 가정을 해보면은 이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파동 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 조정,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파동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파동이 가장 강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깊은 조정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뭐 아주 깊지는 않은데 그래도 50% 이상 조정이니까 뭐 그래도 깊은 조정이 들어왔는데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는 게 미국과 지금 맞닿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 연계가 많이 돼 있었지요. 과거에 경제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연계되어 있는데, 우원식이가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데 우원식이가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났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도 시진핑을 못 만났는데, 왕이 정도밖에 못 만났는데, 서열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닌 왕이를 만났는데, 한 3위쯤 되나 모르겠는데 만났는데, 우원식은 지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장 주제에 시진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내면은 보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호재일 수도 있다. 뭐 사실은 악재인데 지금 당장 호재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뭐 거의 8, 90%가 친중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지금 그 기관장급들 를 대부분 386이 잡고 있죠. 386이 거의 생각이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그렇습니다. 10중 8구 그런 색채가 강합니다. 근데 우원식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났다. 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답방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 부분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다가 조선 쪽,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선 쪽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뭐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치인들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조선을 비롯한 뭐 그런 걸 줄 턱이 전혀 없죠. 근데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주식하는 사람은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택도 아닌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외국인도 밀어 올리고 기관도 밀어 올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나는 일단 해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뭐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대중들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보면 어떠냐. 코스피 200도 요 정도 위치가, 요때 보면은 요 정도 위치잖아요. 요 정도 위치를 뭐 좀 잘 봐주면은, 요 정도까지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요쯤 되지요. 요쯤 되면은 이 종가가 얼마냐면은 343.99입니다. 그럼 344거든요. 344가 얼마나 올랐나? 이 제일 꼭대기가 346.32, 346입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 200으로 볼 때 2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2포인트. 그럼 선물로 볼 때도 대충 그래 오른다는 얘기죠. 자, 여기 342.76에서 22포인트가 오르면은 대략 364쯤 되죠. 364. 그러면 364가 어디냐? 자, 여기가 뭔 선이냐 하면은 60선입니다. 60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 여기 350쯤 되죠. 그래서 나는 350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구독자분은 자기가 연봉으로 볼 때
347 정도 오지 않을까 하고 지난주에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 생각을 했고, 나는 여기서 지금 이게 주봉이니까 60주 이게 맞나? 이게 요거 가운데가 20주일 거고, 이게 5주선이고, 그 다음 요게 60주 60주죠. 60주 선이 요 정도니까 요 350 전후 근방까지는 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한 10포인트 정도 오르겠지요. 이 코스피 200으로 따진다면은. 그래서 적게는 뭐 한 요 정도 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볼 때 왜 요 고점을 뚫고 나는 요 정도 올라오는 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포지션이 보니까 조금 다르고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또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박스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봉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요 전 고점을 뚫리 못하니 하는 정도의 박스권이 예리 형성되어 있고, S&P 500 이것도 박스권인데 거의 뭐 조정 형태, 사파 형태 비슷한, 뭐 사파든 뭐 조정파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법한 뭐 그런 형태가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여기 바닥부터 해가지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있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하는 느낌도 듭니다. 요거 저점 밑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요 위에 올라가지고 요 갭 있지요.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내가 지금 볼 때. 뭐 내가 보는 뭐 내 시각이니까 내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선물이 지금 이건 일봉인데, 일봉으로 볼 때 내가 350, 그러니까 내 구독자분이 347 요 정도를 갖다가 연봉에서 봤다 그래서 이래 쭉 보니까 요점이 이제 뭐 봉들이 많지요. 그래서 요점이 저항대가 하나 되겠구나 는 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지요. 뭐 내 채널에는 다들 뭐 10몇 년 20몇 년 한 거의 뭐 상당한 실력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딱 보면 알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걸려가지고 꼭대기 치고 내려올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자 조정이 들어온다 하면은 여기서 내가 이거는 어디를 껐는지 모르겠는데, 요 라인이 뭐 왜 꺼졌는지 내가 뭐 오래돼가 기억이 없는데, 이 라인으로 보면은 여기가 50% 라인, 여기가 4분의 3 라인. 그러면 통상 내렸다가 올라가면은 요 정도 라인까지 오지요. 이게 왜 꺼졌을까? 기억을 못 하겠네요. 주봉에서 일단 참. 자, 그러면 이걸 새로 꺼 볼게요. 일봉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100인데 일봉으로 요거를 꺾게 되면은 다시 한번 꺼 봅시다. 자, 일봉으로 이거를 딱 껐다. 일봉으로 딱 꺾게 되면은 여기가 50% 라인이죠. 통상적으로 내렸다가 올라오면은 50% 정도 조정을 받지요.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50%가 얼마냐? 356이죠. 코스피 200으로. 그럼 선물은 얼마가 될까? 선물은 아마 앞에 게 놀란 거 모르겠는데 뭐 대충 나와 있네요.
선물로 보면은 자, 꼭대기 여기구나. 여기 꼭 뭐야 이거 꼭대기가 자 여기 꼭대기 대비 이렇게 끄면은 50% 라인이 358 그러니까 360 금방이 되죠. 요 정도 오는 게 기본이다.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오는 기본이 358 정도 된다. 그러니까 358.50 이래 되니까 347이나 300 그러니까 350, 360 요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360 정도를 보는 고수가 바라보는 것도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서 0.38이 되돌린다면은 요 정도죠. 347.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이 만약에 끝이 났다 하면은 0.382를 이 전체적으로 되돌리겠죠. 되돌린다면은 347. 그러니까 내 구독자분이 본 거와 비슷하다. 또 많이 엮이잖아요. 봉들이 많이 겹칩니다. 이걸 뚫게 되면은 좀 더 가는데 좀 더 가면은 보통 0.618 정도 가기도 하고 뭐 그 중간을 가기도 하고 또는 0.618과 0. 얼마예요? 4분의 3 4분의 3 중간쯤까지 가기도 합니다. 세다면은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되고 좀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락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그 다음에 3파 그 다음에 4파 5파 이런 식으로 볼 때 이 선물이 석 달마다 만기가 있고 청산이 있으니까 이 과거 선물로 보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코스피 200으로 보도록 합시다. 코스피 200으로 보면은 하나의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래 되는데 이 4파가 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끝이 났다고 치고 그러니까 반등이 끝이 났다 치고 이 여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왜 이래 복잡해지나 복잡하니까 요걸 하나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요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50%는 여기입니다. 자 50%는 지금 넘어섰지요. 통상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고 이 조정이 얕은 조정이다 쳤을 때 50%가 채 안 돼 보이네요. 꼭대기 대비 50% 안 된 얕은 조정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게 이제 하락을 한다고 봤을 때는 깊은 조정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게 만약에 끝이라고 볼 때 끝났다고 볼 때 그때는 여기서부터의 조정 요만큼 조정 끝이 났다고 보기엔 좀 그렇는데 끝이 났다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요 4파 요 지금 반등이니까 이 4파에 1, 2, 3, 4라고 볼 때 그거를 뭐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대충 여기로 봅시다. 뭐 좀 엉터리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로 볼 때 50% 라인은 여기 0.618 라인은 여기 0.618 라인은 348.68 그랬는데 지금 베이시스가 한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면은 348이니까 내 구독자가 보는 347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올라오면은 0.618에서 4분의 3 라인 중간쯤 오는 경우들이
요즘 조정에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350 전후 올 수도 있다. 나는 요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 보면은 347에서 한 350 한 2, 4위 정도 오지 않을까 선물로 뭐 그 정도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347을 넘어서면은 뭐 350이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360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쪽 거래가 좀 많고 미결제가 많이 증가하니까 이게 이제 파생해서 볼 때 타겟이 될 수는 있습니다. 타겟이 된다 해가지고 그 수치까지 올라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정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다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겠지요. 그 조정이 들어올 때 과연 이게 바닥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뭐 몇 달 안이 되겠죠. 몇 달 안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분명히 올해 안은 너무 길고 한 6개월 안에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올라가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뭐 보통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짧으면 한 100일 정도 길면은 조금 더 주죠. 개업발이라고 있습니다. 한 몇 달을 줍니다. 지금 그 개업발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 특히 트럼프가 4년 전에 8년 전에 집권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릴 줄 알았는데 뭐 매년 올랐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선거를 갖다가 그 11월 달에 했잖아요. 11월 달에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내렸다가 12월 달에 내릴 때가 뭐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뭐 선거가 끝나고 바로 결과가 안 나오지요. 뭐 우편 투표가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뭐 한 달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뭐 막 이랬는데 어쨌거나 짧은 시간에 상대의 카말라 해리스가 일단 수긍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쭉 빠졌다가 이때 12월 달하고 빠질 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그때 뭐 2차 엔캐리도 있었고 또 뭐 몇 가지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습니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요 더 떨어진 거는 어쩌면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있었죠. 비상계엄 때문에 이거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왜 앞에 떨어지냐?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먼저 알고 있거든요. 먼저 알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먼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경상도 말로 망구 내 생각입니다. 망구 내 생각.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려가지고 여기에 바닥을 찍었는데 이 바닥은 난 아직도 찝찝하다. 여기서 시작된 하락의 끝은 아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잘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347 정도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내 그러니까 내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고수라 해야 되나? 하여튼 어쨌거나 오랜 사람이 많습니다. 뭐 10몇 년, 20몇 년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예상을 하면 잘 맞기도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347 정도를 한번 보고 뭐 내가 꺼놓은 선은 여기니까 여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거는 뭐냐
하면은 나 여기 추세를 요래 쭉 꺼놨지요. 추세를 쭉 껐는데 거기에 마침 또 다 있네요. 그래서 뭐 오를 만큼 오르고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 CCI 상으로 과열권에 들어왔잖아요. 과열권. 자, 앞에서도 과열권에 이래 들어오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요. 조금 더. 내리고 오르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열권에 들어왔는데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도 보면은 여기 과열권에 들어왔지요. 과열권에 이래 들어와 가지고 이래 강하게 슈팅 놓고도 좀 더 올라갔거든요. 여기서도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이 코스피 200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종가는 340이고 고가는 344거든요. 여기서 한 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면은 349가 되죠. 그러니까 349, 350 정도. 내가 말한 350 전후는 오잖아요. 근데 더 고수가 360을 타겟팅 하겠다고 하니까 한 350 정도 올라오는데 360을 타겟팅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360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뭐 그까지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350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300 그러니까 350 정도 시도는 할 가능성이 있겠다. 요 정도는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슈팅이 쫙 나와가지고 5포인트,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뭐 그거는 난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는 판단을 잘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으로 돌아가서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떨어지면 사라 그랬는데 떨어지면 사시라 했는데 요때 떨어졌지요. 요때 사면은 조금밖에 못 샀을 거고 그럼 더 올랐는데 에이 더 살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나는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큰 폭락이 있을 거다. 언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안에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임기 끝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임기 중에 있다면은 트럼프 임기 1년 안에 빠르면 6개월 안에 더 빠르면은 서너 달 안에 한번 폭락이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앞에 그 바이든이 싸질러 놓은 거 잘못된 것들을 바이든 탓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2년 지나가지고 그런 일이 드러나면은 네가 정권 잡은 지가 1, 2년이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 네 책임이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털고 가려면은 몇 달 안에 뭐 6개월 안에 빨리 트는 게 좋다. 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트럼프 임기 안에서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그때 하락일 때 한번 진입의 기회가 온다. 얼만큼 진입을 해야 되냐?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합시다. 그때 가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트럼프가 1월 21일에 당선이 됐고 오늘 1월 16일입니다. 2월 16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그 미국의 그 국제관계, 외교관계를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무시한 일들. 다른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뭐 한 5년 10년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야, 저 트럼프가 천재에다가 저 이런 말하면 내 미국 입국을 몰라. 그 깡패 기질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하는 이런 거 있죠. 뭐 학교 다닐 때 이 놈상들 그 경상도 말로 하면은 뭐 수상, 통, 뭐 이런 개념들
그 요즘 말로 하면 일진 중에 일진 이런 개념으로 말로 협박하고 안 통하면은 주먹으로 쭉 패고 뭐 쭉 패기 전에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겁주겠지요. 뭐 그런 식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마침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오히려 뭐 조선 쪽을 갖다가 수주를 주겠다. 미국 조선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내가 예전에 조함장교 몇 번 얘기했는데 조함장교 출신한테 들었는데 전 세계 그 선박 건조량에서 미국 거는 뺀답니다. 미국 선박 건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빼고 전 세계 1, 2, 3등 이렇게 나눈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일본이 1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1등 자리를 우리가 넘겨받았지요. 우리가 1등을 하다가 잠깐 중국에 넘겨줬는데 아마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왔는지 찾아올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 되지 않을까. 뭐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늘 말했는데 거기 되면은 우리나라는 대박이 난다. 대박이 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박은 조금 있다가 얘기고 지금 당장은 많이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다. 근데 한 번쯤은 조정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때 베팅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팔아라 하지 않았냐. 뭐 팔아라 그랬지요. 팔아가 현금을 막 확보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사실상 그 내가 팔아라 했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진 건 맞잖아요. 내가 이 올라갈 때 계속 팔아라 했지요. 올라오면 팔아라 했고 그때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올라온 게 이때의 거의 반쪽입니다. 반쪽 주가로 따지면은. 그래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이때보다는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 들어가지고 손해본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크게 이익 본 겁니다. 자, 그런 거는 염두에 두시고, 자, 우리한테 일단은 기회는 오는 것 같아. 우리라 그러면은 내 채널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내 말대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현금화 시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갖다가 조만간에 올지 좀 더 있다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의 행동을 보니까 좀 더 있다가 오는 것보다는 조만간에 올 가능성이 많겠다. 그리고 한번 세게 슈팅이 놓으면은 뭐 수익을 내고 팔고 나면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가 집권이 끝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한번 조정이 있을 건데 그 조정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고 그 조정이 끝났다 싶을 때는 그때는 자 배팅이 들어갈 건데 그 배팅 금액은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내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됐을 거고 뭐 내 채널을 본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은 내가 별 관심도 없지만은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자, 지금 당장은 조금 오를 가능성이 내릴 가능성보다는 많아 보입니다. 일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한 1, 2주 동안은 한 350 정도 1, 2주 안에 350 전후 돌파 시도는 하지 않을까.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그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니는 포지션 어찌 되냐? 포지션 다 팔아서 하나도 없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뭐 오랜만에 그 내 모친 상태 왔던 내가 부탁을 좀 했던 친구 밥 한 그릇 내가 사준다고 만났고 그리고 만나고 들어오니까 집에 한 10시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 그때 포지션을 다 청산했었는데 그때 잠깐 들어가 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단타를 좀 쳤습니다. 내가 쭉 깔아놨는데 불안해 가지고 못 갖고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최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요번 옵션 만기일에 뭐 크게 먹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만기일 오전 한 10시쯤에 전부 정리했습니다. 정리 안 했으면은 좀 크게 먹었을 건데 크다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지만은 크게 먹었을 건데 크게 수익을 봤을 건데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은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한 10시쯤에 전부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고 거의 뭐 90 몇 프로를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난 것들은 더 올랐고 오르는 거는 내 예상대로 내 예상 금액까지 올랐고 청산되는 금액도 내 예상대로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있었으면 참 대박이었는데 내가 심장이 견디지를 못하구나. 내 체력이 견디지를 못하구나. 내 건강이 견디지를 못하구나. 명리에서 돈을 벌면 건강을 잃는다. 또한 건강하지 않으면 돈복이 들어올 때 받아내지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도 극도의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잠을 별로 못 자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건강이 조금 많이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내처럼 낮에도 매매하고 밤에도 매매하고 인지도 안 하잖아요. 나는 파생을 하니까 낮에 안 벌리면 밤에 많이 벌리고, 그러니까 낮에 조금 벌리면 밤에 많이 벌리고, 밤에 조금 벌리면 낮에 많이 벌리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잠 얼마 못 자고 쭉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이제 지쳤어요. 극도 지쳐가지고 뭐 투자한 사람이 좀 쉬라 얘기를 갖다 계속 해왔는데 도저히 내가 못 견디가지고 좀 쉬고 있습니다. 안 쉬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벌다가도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정신이 혼미해지면은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쉬면서 추스린 다음에 다시 이 시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당장 어찌 된다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전체적인 흐름, 트럼프의 행정명령 수없이 많은데 그 많은 행정명령들을 일단은 뭐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대충 다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행정명령 뭐 350개쯤 했다는데 그 중에 몇십 개는 내가 봤거든요. 보고 저거 괜찮은데 우리한테 유리한데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시장에도 꽤 이득이 있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살아온 게 다르듯이 견해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치적인 견해는 이렇는데 다른 사람 들어보면 완전 거꾸로인 경우가 완전히 많아요. 뭐 민주주의는 그 무식한 사람 표도 한 표, 유식한 뭐 대학 교수, 세계적인 석학도 한 표 이렇잖아요. 좀 불공평한데 뭐 어쨌거나 대중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포퓰리즘이 성행을 하죠. 근데 지금 20대 젊은 애들이 젊은 애가 아니고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왜? 돈 몇 푼 받는 건 좋은데 우리 20대들이 받는 건 좋은데 저 털딱들 50대, 60대, 70대, 80대 특히 386들이 받는 거는 용납을 못 하겠다.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구나. 전 세계가 바뀌고 있구나. 이거를 갖다가 많이 느낍니다. 기술적인 혁명도 있고 뭐 이념 사상적인 혁명도 있으니까 예측이 어떻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예측과 현실 미래의 현실이 뭐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조금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오늘 큰 그림의 큰 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